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을 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네, 모두가 그걸 주목하고 있죠. 이 선고의 항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감경이라는 카드에 달려있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거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기점이요? 네. 비유를 하자면 내란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자동차의 공식 가격표 같은 거예요. 아, 시작 가격이다. 그렇죠. 시작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큰 폭의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법 제55조에 나오는 감경이거든요. 그 할인이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형은 무기징역이나 징역형으로, 또 무기징역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확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판사의 할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윤 전 대통령이 과연 그 할인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느냐.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걸 장량감경이라고 하는데요. 장량감경? 네, 이 장량감경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뉘우침, 즉 반성하는 태도거든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때 주로 적용되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할인 불가를 외치면서 최고가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하긴 반성하지 않는데 선처해달라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우리에겐 아주 거대한 과거의 사례가 있잖아요. 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1심에선 사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죠. 맞아요. 그때 감형 사유가 뭐였죠? 당시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가 흥미로운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나 이미 16년이나 지난 일 이런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오, 전직 대통령이라서 감형해준다는 논리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비판이 당시에 많았죠. 아무튼 이걸 근거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범행이 하루 만에 끝났다거나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점들을 감경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거 판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복잡한 방정식에 최근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이죠. 맞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이 선고돼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 판결이 이번 재판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단순히 지시를 따른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정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범으로요?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예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헌법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죠. 검찰이 요구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건 그만큼 재판부가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던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한쪽에서는 전두환이라는 과거의 판례를, 다른 한쪽에서는 한덕수라는 가장 최신의 판례를 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결국 19일 선고는 재판부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겠군요.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에서 국무총리의 책임을 아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겁니다. 네, 법원은 그 구조의 2인자에게 그토록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데 과연 그 최정점에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